자, 바로 이 그림인데요. 본 적 있죠? 제목이 뭐게요? 그럼 제가 얘기하겠습니다. 아테네 학당이에요. 라파엘로가 그린 아테네 학당이라는 그림인데요. 이제 이 그림은 그 16세기에 교황이 자신이 서재로 쓰던 방에 4가지의 주제로 그림을 요청을 해요. 철학, 예술, 법학, 신학. 이제 그 중에서 그 철학에 관련된 테마를 요 한 폭의 그림으로 그려낸 벽화예요. 상당히 크다고. 저도 실제로는 못 봤어요. 강의 준비하면서 인터넷으로 계속 봤는데 정말 멋지더라고요. 그런데 이 그림 안에 약 54명 정도의 철학자, 천문학자, 수학자들을 그려놨어요. 이 중에서 지금 방금 말했었던 자연 철학자들을 찾아낼 수가 있거든요. 그 자연 철학자들을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말했었던 이 그림을 그린 라파엘로가 이 그림 안에 있어요. 라파엘로하고 이 나머지 철학자들은 시대상으로 완전 다른 시대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라파엘로가 여기다가 빼꼼히 자신을 그려놨어요. 한번 맞춰보세요. 라파엘로 어디 있을 것 같아요? 자, 맞아요. 여기에요. 자, 한번 클로즈업 해볼까요? 네. 좀 보이시나요? 네. 검정색 모자를 쓴 사람인데요. 라파엘로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 그림 안에다가 자신의 친구를 그려요. 여기에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소도마라고 자신의 제자격이 되는 친구입니다. 그 친구 옆에 빼꼼히 이렇게 보고 있는 게 라파엘로 자신이에요. 그래서 자신의 얼굴을 여기다가 그려 넣었어요. 이렇게 보니까 알겠죠? 네. 그래서 이 라파엘로와 자신의 친구, 그리고요, 자신이 정말 좋아하는, 존경하는 학자 한 명도 그려 넣었는데요. 그건 오늘 이 시간 마지막 부분에 이야기하게 될 거니까 제가 오늘 강의할 때 하는 이야기들 단 하나도 빼놓으시면 안 돼요? 네. 자, 여기에서 자연 철학자들을 찾을 수 있다 그랬는데요. 저 끝부분에 무릎을 딱 꿇고 앉아가지고 뭔가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. 그 사람이 바로 피타고라스입니다. 야, 피타고라스. 내가 수학을 좀만 잘했어도 인생에 달려졌을지 몰라 생각하게 되는 그 피타고라스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이해했느냐. 여러분들이 대답한 대로 수로 이해했어요. 수로 이해했다 그러면 세상을 1, 2, 3, 4, 5로 받는가? 수의 비율과 조화로 생각을 한 거죠. 예를 들어서 우리가 듣기 좋은 음악을 들어요. 그 음악이 듣기 좋은 건 그 음악의 음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기 때문이에요. 이해가 되죠? 또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여인이 있어요. 저 여인의 얼굴이 아름다운 이유는 나랑 느낌이 통해서? 아니고요. 저 여인의 얼굴이 비율이 잘 맞기 때문이에요. 이렇게 얼굴을 세 부분으로 나누고요. 다시 또 세 부분으로 나눈대요. 이 얼굴의 비율이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 비례가 맞는 얼굴. 이게 바로 아름다운 얼굴이라는 거죠. 멀리서 생각할 거 없어요. 어디서 보시면 되겠어요? 네, 여기 황금 비율. 보기 아주 아름답죠. 피타고라스라면 아름다운 여인을 봤을 때 조화롭다. 조화로운 거예요. 비율이. 그래서 실제로 저 여인이 18살 18살을 믿기지 않죠? 네, 18살인데 당시에 가장 아름다운 비율을 갖고 있어서 미인으로 꼽힌 여자라고 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피타고라스는 세상을 이해했을 거라는 거예요.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는데요. 이 중에서 여기 무릎을 꿇고 딱 턱을 개고 앉아있는 사람이 있는데요. 이 사람이 헤라클레이토스예요. 이 사람은 세계 근본 물질이 불이라고 했는데요.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철학 강의를 듣게 된다면 한 번쯤 꼭 다시 들어볼 사람이에요. 이 사람이 이야기한 불은요, 그냥 단순한 불이라기보다는 이 불이 전화하게 되면 물이 되고 그 물은 다시 변해서 흙이 되게 되고 이렇게 끊임없는 변화의 과정을 거친다라는 걸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. 그런데 이 사람을 라파엘로는요, 당대의 화가들 중에서 경쟁자였던 미켈란젤로를 모델로 해서 그렸대요. 근데 저 사람 주위에 보면 아무도 없죠. 대화하고 있는 사람도 없죠. 그래서 은근한 조롱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. 존경의 표시라고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. 아무튼 라파엘로라는 사상가가 50여 명이 넘는 철학자들을 면밀히 연구해서 그 사람들의 표정 하나하나와 포즈 하나하나에
그 사람들의 그 대표적인 사상들을 심어 놓은 거예요. 그래서 이 아테네 학당 속에서 우리가 그 사람 대표적인 사상이 뭔지, 뭐 얘기하고 싶었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. 자, 이렇게 아테네 학당 잠깐 봤는데요. 이렇게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우주 자연의 근본적인 물질은 뭔가를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살면서 그 생각해요? 이 자연의 근본 물질 뭔가 생각 안 하죠. 오늘 숙제 뭔가, 내가 오늘 안 한 게 뭔가, 우리 다니면서 왜 이렇게 짜증을 내시나 이 생각하죠.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철학이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현실적으로 인간들의 삶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이야기로 가야 되는데요. 거기에 결정적인 영향을 줬다라고도 할 수 있고요. 딱 시대적으로 분기를 나눌 수는 없지만 흐름상 이러한 사건이 있어요. 고대 그리스의 페르시아 전쟁 혹시 들어봤어요? 네. 아까 지도에서 보니까 제가 막 하얀 선이 복잡하게 발달했고요. 그 옆에 터키가 있고요. 이 얘기했었죠. 그래서 그렇게 페르시아 지역에 있는 그 페르시아가 그리스를 침략해 오게 되는데 이 두 나라 사이에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이 일어나요. 그래서 당시에 페르시아군은 엄청난 병력의 군인들을 데려왔고요. 그에 비해서 그리스는 막강 수군. 막강 수군은 누가 맡았을까요? 아테네가 맡았고요. 막강 육군은 스파르타가 맡았어요. 그래서 그리스의 연합군들이 그 거대 병력에 대항해서 세 차례에 걸쳐서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. 그 중에서 테르모필레 전투라는 게 있어요.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요. 테르모필레라고 하는 건 뜨거운 문이라고 하는 뜻을 가졌다고 하는데 지금은 온천이라고 해서 사진에 많이 나올 거예요. 협곡을 이야기합니다. 그 협곡이요, 페르시아군이 그리스로 들어가려고 하면 꼭 거쳐야 되는 관문이었대요. 거기를 소수의 그리스 군들이 막 대비하고 있다가 페르시아군이 들어갔을 때 역공을 해서 그 많은 수의 군인들을 이겨내는 방법으로 짜낸 게 바로 테르모필레 전투인데요. 여러분들 영화 300 들어본 적 있지 않아요? 300. 이 테르모필레 전투에서요. 그리스 연합군이 한 4천여 명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기에 300여 명의 스파르타 군인이 딱 주둔해 있었던 거예요.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스파르타의 왕, 레오니다스 왕이에요. 이 왕까지 포함해서 300여 명의 그 군인들이 여기를 지키고 있었는데 그리스에서 밀고자가 생겨가지고요. 오히려 이 사람들이 여기서 몰살당하고 말아요. 네.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 전쟁은 페르시아 전쟁의 3번 전쟁 중에서 진 전쟁이에요. 그리스가 졌어요. 그렇지만 서양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의미 있게 그려요. 왜냐하면 그 용맹함, 그 많은 군인들에 맞서서 자신들의 용기 있게 용맹하게 대항할 수 있는 그 용기, 이거를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그리고 있습니다. 제가 페르시아 전쟁 얘기를 잠깐 했는데 이렇게 페르시아 전쟁이 치러지고 나서 사람들은요 조금씩 더 인간과 사회의 문제로 관심을 돌리게 되는데 왜냐하면 결국은 그리스가 이 페르시아 전쟁에서 이기게 되거든요. 마라톤 전투, 살라미스 해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기게 되면서 그리스는 서양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요. 그 중에서도 막강 해군, 페르시아 전쟁을 승리로 이끈 요 막강 해군을 누가 맡고 있었다고요? 아테네. 그래서 그 아테네가 그리스의 중심지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중심지로 많은 사상가들이 몰리게 되는 건 자연스러운 현상이겠죠.